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 어제 우리가 급락했기 때문에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는데요. 그에 따른 연속성은 하락의 연속 여파는 없었습니다. 상황들 이항영 전문위원과 분석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 같이 급락을 했다면 정말 공포심을 가질 텐데요. 어제는 뭐 어쨌든 조금 약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우리 시장처럼 충격을 받거나 악재가 두드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무역 협상이 이제 이번 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고요. 상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상해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FOMC가 이제 오늘 밤부터 이틀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여기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지금 소강 상태, 혼조권 뭐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갔지만 다우지수는 뭐 몇 가지 종목들 특히 보잉이나 이런 거 캐터필러가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좀 사상 최고가랑 약간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다우만 좀 소폭 오르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오늘 좀 밀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흔히 얘기해서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이 1, 2% 정도 내려갔는데요. 특히 페이스북은 한 달 반 전에 이제 시장을 크게 발표를 했던 리브라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하는 결제 시스템, 송금 결제 시스템에 한 40여 개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대통령부터 나서서 비판하고 재무장관 얘기하고 지난주 의회에서도 이제 청문회 이런 거 있었는데 결코 좋지 않은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싫어하는 분위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 오늘 저커버가 직접 완전 무상까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주와 통신주는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2.066%로 오늘 지금 마감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보면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앞두고 좀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미국의 부동산 리츠 섹터의 배당 수익, 그러니까 섹터의 전체 평균 배당 수익률이 3.34%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뭐 통신 이런 거, 전력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유틸리티가 배당 수익이 3.1%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면 소용이 없겠으나 이만큼 배당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비싸다는 것, 좀 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에 대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2.066%인데요. 미국 S&P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전체가 1.99%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데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면 오히려 그만큼 배당에 대한 매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FOMC인데요. 이 FOMC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 인하는 거의 뭐 단정적이지만 이후의 코멘트들인데요. 시장은 어쨌든 조금 부담스러운 쪽으로 보고 있는 게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던 JP모건도 지금 이번에 실적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뭔가 새로운 뉴스가 지금 나오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보일 가능성을 모건 스탠리도 좀 안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인데 모건 스탠리는 이제 마이클 윌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있습니다. 뭐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양반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실제로 2018년 보면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했던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분인데요. 금리 인하가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지 못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18개월 동안, 즉 작년부터 해갖고 S&P 500이 3,000을 3번을 돌파할 시도했고 터치를 했었는데요. 돌파를 딱 터치했거나 그 근처까지 왔었는데 2번이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는 이번에도 다시 미끄러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고 이익 둔화라는 것을 막지 못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정확히 10%를 늘상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700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베어 케이스를 보면 이 빨간 줄이 거 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 2,400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왜 사자는 사람이 있고 팔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다 좋다, 다 나쁘게 나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1990년 이후에요. 첫 금리 이후에 S&P 500은 첫 6개월 동안 평균 4.46% 평균했다니 이건 뭐 숫자 그냥 정확한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와중에 그런 금리가 인하했을 때 첫 6개월 동안 강했던 것은 소재주,
산업재,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상대적으로 IT주는 좀 오히려 평균 대비 좀 부진했다라고 일단 그런 통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통상은 FOMC를 앞두고 금리를 내릴 거냐 아니냐, 올릴 거냐 아니냐 이걸 이제 예측하는 게 많은데 이번에는 내릴 거는 의심하지 않으나 이후에 코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봐야 되는 그런 좀 독특한 상황입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또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좀 찾아주세요. 네, 뭐 지난주에도 아주 주말에 강했고요. 네. 오늘도 보면 그 보합 정도의 선방한 기업입니다. 구글이죠, 알파벳인데요. 2개월 연속, 그러니까 2분기 연속으로 이게 그 어닝 쇼크를 있었습니다, 구글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제 제가 잘못 썼는데 오타가 났는데 2개월이 아니라 2분기입니다. 네. 2분기 어닝 쇼크 났다가 이번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이거 저 핵심은 클라우드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8년에 분기당 10억 달러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분기당 20억 달러 매출이 있고요. 광고 시장의 모멘텀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9%, 10% 가까이 올라가고 오늘 이제 선방했다라고 일단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럴 때마다 카카오를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익숙하게 뭐 네이버도 있지만 그런데요. 최근에 이슈는 이제 네이버에 많이 몰려 있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제 지난주였나요? 네이버 페이의 분사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 플랫폼 사업을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카카오가 이제 그런 쪽에 나갔는데 네이버는 별로 못 나갔고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 네이버 TV 보시는 분이 몇 분 없죠. 냉정히 보면 대부분이 모든 검색하면 애들도 요즘은 유튜브 보죠. 5살짜리, 4살짜리 유튜브 검색하는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식 검색을 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많이 검색하니까 그 게임이 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네이버가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주 얘기를 별로 안 했고 이번에도 물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분산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인가요? 주가 엄청 올라갔다가 오늘 내렸는데 오늘 뭐 이거 갖고 물론 충분히 어느 정도 재련되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구글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갔지만 꾸준하게 주가 상승했던 것은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요. 2017년 대비 2018년 이익이 꽤 줄어들었고요. 이번에도 1분기 이익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물론 앞으로 하반기에 잘해갖고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 때문에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거는 별로 재미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이버가 올해 내년에 얼마만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고 싶네요. 네, 뉴욕 증시 특징주는 구글, 상장은 이제 알파벳, 지주회사인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 구글은 이제 자회사 단어 들어가 있는 건데 구글이었지만 그리고 비교 기업은 네이버였지만 구글이 잘 나가니 네이버도 함께 가자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하자는 얘기셨어요.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